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있었던 일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의 할 일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지난 몇 년간 좀 제가 느껴왔던 일들도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해야 할 일, 그렇게 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윤석열 정부가 한 달밖에 안 됐죠. 그럼 한 달밖에 안 된 정부를 가지고 성격을 규정하고, 근데 제가 한국 국가론에서 하고 그런 거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과학자들은 특히 과거를 분석하는 거거든요. 미래학이라는 것이 있지만 대부분의 미래학도 사실상 과거를 분석하는 겁니다. 모든 학문은요, 과거를 분석하는 겁니다. 근거를 가지고 말을 해야 하고요. 우리는 소설을 쓰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평가를 받겠죠. 미리 예단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측되는 바가 있고 또 시대적 과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3년 전 정도에 시작을 했을 때 그 가장 큰 우리나라의 그 당시 해결해야 될 문제와 또 근본 모순은 그 당시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죠.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 그리고 부정선거였습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지식인뿐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죠. 근데 당시 상황이 우리나라가 이제 체제가 변혁이 되는 과정이라고 위기를 느꼈고, 지금 3구 대선에서 잠시 그 산소호흡기를 댄 겁니다. 탄핵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에 대한 한계는 극복하기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에 대한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중국 공산당 문제는 중국에 대한 디커플링이 일어나고 중국이 포위당하는 상태에서 시대적 과제가 윤석열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거리를 두고 중국을 포위하는, 그리고 국익을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고, 큰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말 많은 부분 아스팔트에서 또 학교에서 여러 분야에서 중국의 음모를 밝혀내려고 싸웠던 많은 분들께 감사도 드리고요. 그러한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미약했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상당 부분 성과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얘기할 선거 무결성, 부정선거인데요.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고요. 부정선거하면 정말 여러분들이 계시죠. 가장 민경욱 대표 국회의원 계시고, 전 국회의원 계시고, 또 황교안 대표, 박지원 변호사, 유승수 변호사, 오근호 대표, 특히 맹주성 교수님, 그리고 또 그 소리 없이 그 많은 블랙 전사들, 그리고 강남역에서의 그 많은 눈빛들, 정말 훌륭하신 분. 우리나라는 항상 국민들이 또 백성들이 나라를 지켜왔죠. 정말로 가슴 아프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을 만나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부정선거를 해결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제대로 설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이렇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초기에서는 모든 것이 컨트롤 될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사실상 우리나라에 바뀌어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고지의 95% 이상이 좌파가 잡았고요. 우리나라 좌파는 상당히 부도덕하고 무능력하고 그리고 외세 의존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우파라는 그 세력이 변변하게 없습니다. 조직이 갖춰진 것도 아니고요. 전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확고한 그 이데올로기적 어떤 그 입장이라든지 이념이 정립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모습에 국민들이 마음을 둘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의지할 것도 많이 부족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우리나라의 문제점, 그리고 중국 공산당의 침투, 공자학원을 비롯해서 그 중국 공산당의 세계 지배 전략, 이런 것을 눈치채고 나왔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해서 나왔을 때 한국의 기본적인 우파 정당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한국의 애국정당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믿을 사람이 없구나. 그리고 정관계 또 학계 커다란 카르텔이 형성이 돼서 이 나라에 정말 믿고 의지할 사람들이 정말 부족하구나. 누구나 실망하셨을 겁니다. 그것은요, 현실이고요. 다른 한편으로 그 지난 4, 5년 동안에 착실히 기반을 마련해서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정상적으로 하면은요, 우파가 제대로 이념 정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조직을 강화하고요. 그리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풀뿌리로 들어가서 여러 군데 헤게모니를 장악을 하고 그 실력으로 정당을 만들고 그 정당이 정권을 잡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역사가 제대로 서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국민 편에 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외교 전략이나 국방 전략은 제 궤도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교육과 부정선거 규명입니다. 물론 한 달밖에 안 된 사람한테 우물에서 수능 찾기 식으로 그런 요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국민과 현재의 국민은 굉장히 다릅니다. 이미 모든 국민들이 이제 다 알게 됐고요.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도 다 압니다. 여야 어떤 속성을 가졌는지도 다 알고요. 속일 수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그 좌파를 믿을 수 없을 겁니다. 좌파와 타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좌파는 그들 스스로 늘 소모품입니다. 자기들끼리도 소모품으로 생각을 하고요. 평양과 북경에서도 지금의 좌파들을 소모품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뭐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들이 크게 권력기관에서 좌지우지 대한민국을 할 것 같지만 평양과 북한은 상당히 우수한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건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수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그 민주당이라든지 그 좌파에 있는 사람들의 퀄리티라는 것이 상당히 하층,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질이 떨어지죠. 그런 거에 반해서 그 중국 공산당이나 북한은 상당히 우수한 소수 엘리트를 양성을 해서 컨트롤 타워에서 기획을 하고 지시를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하수인인 사람들은 코가 깨어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큰 소리를 치지만 언제든지 버려질 수 있고요. 같은 좌파 내에서 어떻게 제거되는지, 소모품이 어떻게 전락이 되는지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말로를 한번 보십시오. 가차 없습니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요. 좌파의 그 도구하는, 그리고 언제든지 제거하는, 그리고 약점을 잡고 제거해서 이렇게 날리는, 그런 거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봐왔고, 지금도 보고 있고,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하나, 이렇게 의아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실 겁니다. 제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결론적으로 이런 겁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사는 데 있어서요, 좀 이렇게 의지를 단단히 갖고 그 목표를 좀 웅대하게 이렇게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즘 최근에 이렇게 제가 언론 백년위원회인가 이런 쪽에 좀 들어달라고 그래서 정경모에서 제가 책임을 맡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거기에 좀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최근에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즘은 개장사 시절이 돌아왔다. 그래서 처음에 무슨 소리인가?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좀 연세가 드신 교수님이나 거기 있는 분들이, 언론 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제가 물러나고 난 다음에 만주에서 개장사 하던 사람들의 마족들이 전부 내려와서 독립운동을 했다고 그러더라. 근데 바로 요즘 그러고 있더라.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웃었습니다. 그랬습니까? 예나 지금이나 당연히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기회주의가 설치고 권력에 줄을 대려고 그러고, 저도 평상시는 제가 주변에 교수들이나 주변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부정선거와 싸웁시다. 또 그리고 무슨 일 했어요? 시국선언도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중국 공산당 문제가 있어서 싸우시다는 전화도 안 받다가 윤석열 정권이 이길 것 같으니까 정말 귀신같이, 나는 그렇게 갑자기 열심히 갑자기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경호는 그렇지 않습니다. 정경호에 있는 교수님들은 오히려
위급할 때는 굉장히 싸워주셨고, 또 지금에 있어서는 그냥 지켜보는 그런 입장입니다. 원래 나는 그런 삶을 좋아합니다. 위급했을 땐 총 들고 싸우고요. 목숨을 버리고요. 또 그리고 또 좋아졌을 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학생들 학교로 돌아가서 조용히, 정말 제 이름 석자도 알려지는 거 싫습니다. 조용히 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그러기에는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국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를 끝까지 지켜보시고요. 어느 순간까지 그러니까 견인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정치인들은 항상 악의 구렁텅이와 선의 구렁텅이 그 사이에 그 담 위를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뭐 마음 먹으면요, 문재인 정권의 모든 권력기관을 갖다 문재인 정권이 다 장악했고, 또 공수처 만들었고, 검수완박 해놨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얼마나 편히 살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도 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국민 편에 서게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의 역량입니다. 그 역량의 힘은요, 의연함입니다. 그리고 자존감입니다. 그리고 정말 끝으로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 좀 제발 좀 들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요거는 요렇게 해서 나쁘고, 요거는 이렇게 해서 마음에 안 들고, 그렇게 해서 언제 자유우파가 승리하고 언제 대한민국을 구해내실 겁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좀 넓게 쓰시고요. 의연하게, 그리고 자존감을 높게, 그리고 넓게 좀 포옹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이 운동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좀 두서없이 이 말 저 말 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하기도 하고요. 이런 걸 좀 앞으로 라이브로 좀 해보겠습니다. 좀 시간이 되면은요.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